이어서 72의 전기 기능장 3일차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풀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Switch A가 이제 ON이 된 조건이고요. Select Switch C는 동작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눌렀다 떼면 폴링의 다음 A 패턴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요. 푸시 버튼 B는 이런 동작, 푸시 버튼 C는 이런 동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도 떼면. 그 다음에 당연히 푸시 버튼 A, B, C 신호는 상호 인터럽 간격이겠죠. 동작이 하나로 진행되면 다른 동작은 끝나기 전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당연히 부분적으로 리셋을 해줘야 될 조건들이 자기 동작이 끝나면은 다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그 입력 제어는 내가 어떤 패턴을 눌렀는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출력 부분이 그러니까 2초 간격으로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6초짜리 타이머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출력 부분이 상당히 코딩 양이 많아지겠네요. 이렇게 코딩 양이 많을 때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정해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코딩하는 게 훨씬 그 생산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Select Switch A가 ON이 되고 B가 OFF가 됐을 때 우리는 문제 1번 M0라는 코일을 출력을 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상태가 바뀌면 반전 신호죠. M100이라는 그 코일을 출력을 해서 리셋을 시킨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하고요. 자, M0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하죠. M0일 때 병렬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푸시 버튼 폴링 엣지니까 Shift F2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뗀 상태에서 인터락을 서로 상호 인터락을 거려야 되니까 두 개가 나오고, 출력을 M0를 썼으니까 Shift F3 M1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세 개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M2가 되고요. 자,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 여기는 M3로 이렇게 플래그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상호 인터럭 문제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M2가 M1, M2, M3가 여기에 비접점으로 인터락을 막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M2, 여기는 M3, 여기는 자기 자신을 뺀 M1, M2를 빼고 M3, 여기는 M1, M2가 되겠네요. M1, M2 이렇게 되면 서로 상대방이 먼저 눌러진 것이 값이 플레이가 되면은 다른 버튼은 눌러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화 조건으로 M1이거나 또는 M2가 발생했거나 또는 M3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오화 조건을 묶어서 타이머를 하나 6초짜리 하나 돌리면 되겠습니다. TON T0는 6초짜리 타이머가 하나가 돌 거고, 이제 부분 리셋을 여기서 해주는 게 맞죠. 6초가 다 완성이 되면 그럼 우리는 레이징 시그널을 쓰는 게 그 가독성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타이머인 경우는 T0가 6초가 탁 되는 그 순간에 딱 한번 리셋을 하면 좋겠는데, 그는 M101 해가지고 전체 리셋을 하는 쪽으로 같이 쓰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제어는 끝났고, 이제 1번 문제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M100이 발생하거나 또는 M101이 발생했을 때 리셋을 해야 될 게, 이 타이머는 당연히 그냥 알아서 끝날 거니까 관계없고, 여기서 셋 값으로 줬더니 값은 당연히 리셋을 해줘야 되겠죠. M1부터 M2, M3까지를 리셋이니까 이건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비트 리셋이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T M1부터 3개 정도만 리셋해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1, M2, M3, M100이나 M0에 해당되는 것은 리셋하고 관계도 없는 그냥 출력의 코일이니까 조건만 해제되면 그 코일 값이 0으로 온위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출력까지 해서는 제가 이제 미리 그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칸을 띄워놨는데, 실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칸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냥 창에서 창 분할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창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 쪽으로 가서 공통 출력할 이 부분에다가 코딩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입력 제어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가독성을 해서 M0이면, 자, 1번 문제에 대한 출력이라는 것을 앞에 이렇게 다루고 가면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나중에 디버깅, 눈으로 디버깅 할 때도 훨씬 편해요. 램프 A부터 이제 램프 E까지의 조건이, 앞에 전제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M1이면 푸시 버튼 A가 눌러진 상태입니다. M1이면은 우리는 작거나 같다 3, 오퍼랜드가 3인 오퍼랜드, 그러니까 변수가 입력으로 들어간 아규멘트 오퍼랜드가 3개인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 구간을 보면은 타이머가 이 6초짜리가 진행되는 타이머 중에서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 4초에서 6초 사이니까 40 T0가 60 이러면은 4초에서 6초를 지나가고 있는 이 구간일 때 출력을 PLA를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출력이 패턴 A일 때 어디서 한번 발생하냐면 PL2에도 한번 발생하죠. PL2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어가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패턴이 이 PLB와 PLD가 그 출력이 나가야 되는 구간은 2초에서 6초 사이입니다. 2초에서 6초 사이. 그러니까 PLB 구간을 이렇게 한 칸 띄고 하나 만들고, 여기는 2초에서 6초 사이. 그리고 이거는 PLB가 될 것 같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PLD 출력이 가운데 이제 PLC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PLC는 시작하자마자 전체가 다 켜져야 되니까 0부터 6초 사이가 되겠네요. 이게 PLC 이렇게 되면 A 패턴을 다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B를 눌렀었던 패턴을 만들면은 이렇게 이 부분만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더 올리고요. 얘를 병렬로 이렇게 묶어주는데, 얘가 M2가 될 거고요. M2에 PLA가 켜져야 되는 조건은 4초부터 6초 사이네요. 40에서 6초 사이니까 이렇게 PLA가 켜지고, 얘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PL2에다가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으면 PL2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LB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다가 일단은 복사를 붙여놓고 맞고요. PLB는 0부터 6초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PLD에다도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Ctrl V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LC는 이렇게 동작을 하네요. 붙여놓고 PLC가 가야 될 것은 2초부터 6초 사이 이렇게 해서 패턴 M2를 했고요. 그 다음에 M3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한 칸씩 다 띄워줘야겠네요. Ctrl L, Ctrl L, Ctrl L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가야 될 영역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M3으로 고쳐주고요. M3에서 PLA가 켜지는 영역은 2초에서 6초 사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Ctrl 2에다 갖다 놓고 Ctrl V 맞습니다. 그 다음에 PLB는 여기서 일단 복사를 한 다음에 M3이 맞고요. 여기는 4초에서 6초 사이 이렇게, 그러면 똑같 또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PLD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PLC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PLC는 일단 복사를 하고 여기가 0부터네요. 처음부터 0부터 6초 사이가 M3이 됐을 때, 얘가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일단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중 코일 있을 때는 반드시 이중 코일이 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M1 더블 클릭하면 이 셋값 또 M1이 어디가 또 있다는데, 여기에 비트리셋 하면서 이렇게 썼더니 M1도 지금 이중 코일로, 이건 이중 코일이 아니죠. 이런 경우 그래도 반드시 이중 코일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 출력, 코일의 출력이 이중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면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은, 이 그림 잘 보세요. 맨 먼저 여기서부터 C가 켜지고 B, D가 그 다음에 2초 후에 켜지고 A, E가 그 다음에 켜지는, 먼저 이 패턴을 보고 머릿속에 상상한 다음에 그림을 보면, 눌렀다 떼면 켜지고 그 다음에 켜지고 꺼지고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눌렀다 떼는 순간에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는 순간에 양쪽에 있는 B하고 D가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C가 켜지고 끝에 A, E가 이렇게 켜지고 양쪽으로 켜지고,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은 가운데 끝이 가장 먼저 켜지고 맨 양 끝이 켜지고 그 다음에 중간이 켜지는, 눌러 떼면 가운데 맨 양 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동작이 완료되고, 그래서 지금 상호 인터락이 걸려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할 때 이런 동작이 먹히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면은 항상 다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리셋이라는 과정을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일차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끝났는데, 뭐가 문제였죠? 예, 출력이 많다는 거, 출력에다가 코딩해야 될 이 양이 많다는 거, 이런 것을 해서 항상 그 구간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서 이 선택하는 구간을 잘 선택하면 코딩 양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치는 것보다 많이 쳐보라고 그러는데, 실제 많이 쳐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나중에 현업에서 하시고요. 기능장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타이핑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더라도 실수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복사하기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72의 3일차 2번 문제입니다. 보면은 그 타임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그 출력에 대한 양은 굉장히 작은데, 여기도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단순한 타임 차트를 볼 때
이거 대강 타임 차트를 먼저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임 차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진 지문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A, B의 이제 온오프 상태를 가지고 이 1번, 2번을 구별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를 폴링 엣지로 초기화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독자적인 카운트 값을 하는데, 여기에 최대값이 5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만든 카운트를 가지고 램프 A, B, C, D, E를 점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1부터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뗐을 때 그 카운트를 독자적으로 누적한 여기는 이제 최대값 지정이 없는데, 또 이것도 뭐 최대값 지정이 없는 게 뭐 출제 오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출제 오류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냥 대강 한 100개, 1000개 뭐 맥시멈 잡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대값이 없다고 해서 문제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중에는 누적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동작을 하고 있는데 카운트 값이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의 A 값이나 B 값이 0보다 크면, 클 때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는 폴링 엣지,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는 이 폴링 엣지에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 카운터 A 값으로 누적된 것은 그 램프를, 어느 램프를 켤 건가의 이야기고, 여기에 이제 함정이죠. 램프가 B-1초 지연된 후 깜빡인데요. B-1초. 이 B 값이 이제 푸시 버튼 B로 누적한 값이잖아요. B-1초. 그러니까 최소한 0보다 크게 되면, 카운터가 1이 되면 바로 점등을 할 거고, 푸시 버튼 B를 2번을 눌렀다면은 1초 후에 여기서 뭐 1초 후에 지연, 1초 후에 지연하고 1초를 켤 거고, 만약에 카운터가 푸시 버튼 B로 4개를 만들었다면 1을 빼니까 3초 지연하고 나서 램프를 켜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하게 되면은 출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기화에 대한 건데, 푸시 버튼 셀렉트 스위치 C로 초기화되기 전 푸시 버튼 C로 동작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늘 오류를 하는 부분이죠. 부분 리셋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빼먹죠. 이렇게 줄 켜놓고, 그 다음에 버튼에 우리가 카운트는 가능하면 네거티브 폴링 엣지, 그 다음에 이게 스타트의 시점은 눌렀다 뗀 시점이네요. 이것도 폴링 엣지.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는 초기화인데, 이거는 누르자마자네요. 이런 식으로 각 시그널을 구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딩을 할 건데요. 기존에 이제 이미 1번을 짜고 테스트를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했으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면에 여러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입력제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2번의 전제 조건은 바로 1번의 초기화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집어넣습니다. 좀 코딩을 집어넣어서 2번의 문제의 전제 조건은 이제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변수를 10으로 건너뛴다고 그랬고요. 문제 M10의 코드를 출력해서 문제 2번이라는 것을 지칭해주고, 둘 중에 하나가 바뀌게 되면 두 번째 문제의 초기화는 M2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똑같죠. M10이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 2번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병렬로 쭉 밑으로 해서 들여쓰기를, 한 칸 들여쓰기를 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카운터 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카운터 값을 만들 때 항상 폴링 엣지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얘도 어떤 인터락을 걸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비접점으로 하나 해주고요. CTU를 쓸게요. CTU 업카운트 C10, 얘는 5개라는 맥시멈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맥시멈 값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비접점으로 C10 하고 이렇게 비접점을 막아주면 5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시그널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가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죠. Shift F2 B를 눌렀을 때 여기도 뭔가 비접점으로 인터락을 해주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CTU C11 한 1000개 정도 하죠. 맥시멈 이렇게 그냥 충분히 값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푸시 버튼 C가 눌려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크다. C10이 0보다 커야 되고 AND 크다. C11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눌러주면 여기에 뭔가 이게 쭉 나열해야 되는데 병렬로 뭔가 출력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좁죠. 그래서 이때는 접점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화면에서 이제 접점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그 대리 연산자 델리게이트 변수를 써가지고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나 F9 코일 출력입니다. 코일 출력 F9 코일 출력으로 뭘 할 거냐면 M10을 썼으니까 M12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F3 M11이면 계속 이어지는 거죠. M11이면 출력을 M12 set 플래그 이게 이제 이 시그널이 이런 조건에서 푸시버튼 C가 눌러졌다는 시그널을 M12에다 주는 겁니다. M12에다 주고 여기서 해줘야 될 일이 하나 있죠. 일단 빼기를 하는데 F10 서브 빼기 하기를 카운터 C11이 푸시버튼 B로 만든 카운터입니다. C11에서 1을 빼가지고 D10에다 넣어주겠습니다. 1을 빼주는 작업이고 이 D10을 다시 10을 곱해가지고 초로 환산하겠습니다. MUL 멀티플라이 F10 MUL D10에 10을 곱해서 D12에다가 건너뛴 수에다가 이렇게 하는 제가 이런 기법을 쓰는 이유는 이 산술 연산자가 CPU 부하율을 가장 많이 높이는 계산이라고 해서 가능하면은 이런 시그널이 한번 발생했을 때 딱 한 번만 계산하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M12가 발생했다면 막아주면 되죠. M12가 발생했다면 여기도 M12 이렇게 막아주면 이런 시그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카운트 값의 증가가 막히는 게 맞고요. 여기다가 해줘야 될 게 이제 M12가 되면 M12의 출력이 나오면 타이머를 2개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타이머를 2개를 돌린 이유가 여기에는 지연 시간을 따로 계산해서 이 지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초를 만들어야 되니까 M12가 되면 타이머 2개를 돌리겠습니다. TON T10에 D12로 계산된 이 시간만큼 1초가 빠진 시간이죠. 만큼의 타이머가 하나 돌고요. 이 타이머가 완성이 되면 온이 되면 그 타이머가 다 돌 때 타이머가 도는데 여기에 타이머가 도는 조건은 얘가 온이 됐을 때입니다. 온이 되는 동안 이렇게 앞에다 막아주면 얘가 트리거가 돼서 T10의 타이머가 온이 됐을 때 1초를 도는 겁니다. 온이 됐을 때 1초를 돌고 얘는 언제 끊어버리면 되나요? T10이 온이 되는 순간에 이 M12를 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Shift F1 T11 여기 잘못 썼습니다. 얘가 독자적인 다른 카운트 해야 됩니다. T11이 돼야 되고 T11이 켜지는 순간에 M12가 리셋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M12 이렇게 M12를 리셋 해버리면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를 해야 될 조건이 2개가 있죠.
200에 셀렉트 스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초기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도 초기화에 관여를 하죠. SSC가 시그널에 폴링 엣지가 발생하면 여기서 해줘야 될 초기화가 산술연산자에 썼던 값 무브 제로를 D10에다가 넣어서 초기화하고요. D12에도 무브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카운터 리셋 해야 됩니다. C10, 그 다음에 C11, 자기 자신이 M12도 리셋해야 되겠네요. M12 여기 있는 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이런 값들은 반드시 리셋 해줘야 됩니다. 제가 XG5000의 버전 47 하나의 버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버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창 분할을 한번 하고 나면, 이 두 번째 창 분할이 이 스플리터라고 그러죠. 이 창을 분할하는 이 스플리터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죽였다가 다시 프로젝트 폴더에서 다시 새로 창을 이렇게 살리고 나서 창 분할을 하게 되면 그때 먹힙니다. 이건 버그입니다. 버그. 예, 아마 제 영상을 혹시 LS 산전에서 보신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창 분할 자주 쓰는데. 자, 그래서 2번에 이제 그 입력 제어를 했던 부분을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창에다가 출력을 두 번째 공통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예, 보면은 봐야 될 출력들이 많네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를 전부 다 컨트롤 L로 한 칸씩 띄고 칸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출력이 M10이면 자, 두 번째 문제의 출력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해야 될 게 카운터 값을 가지고 PLA를 켜죠. 이퀄 C10이 이게 A 값입니다. 1이면 카운터가 1이면 PLA를 켜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켜야 될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죠. T10이 ON이 되고 나서 이 얘가 오프되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1초만큼이죠. 1초가 ON이 되고 나서 이제 쭉 이 오프가 진행이 되다가 1초가 되는 순간 ON이 돼버리죠.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T10이 ON이 되고 T11이 오프가 되는 이 조건에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에다가 여기까지 컨트롤 C 복사에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만 2로 카운터 값을 2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컨트롤 V 얘를 3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램프 점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값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죠. 먼저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몇 번 램프를 켤 건지를 정하고요. 세 번째 램프를 켰습니다. PLC가 켜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몇 초를 지연할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눌렀다 떼면 1초입니다. 1을 카운터 1을 만들었으니까 1-1 하니까 0초. 그러니까 PLC가 이 상태에서 내가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얘가 1초간 바로 깜박이는. 그러니까 얘가 1에서 1을 빼버리니까 0초가 되겠죠. 이것부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 바로 켜지죠. 1초간.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초기화하는 과정이 없죠. SSC를 눌렀거나 이
값이 변수가 바뀌었을 때만 초기화가 된, 이 셀렉트 스위치 위치가 바뀔 때만 초기화 되니까 여기다가 카운트를 B 값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 카운트를 늘리면 2초 3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2초가 지연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초가 같은 램프죠. 램프 카운트는 안 바뀌었습니다. 눌렀다 떼면 하나 둘 셋 오케이. 2초가 지연됐다가 1초 켜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화가 되는지 SSC를 눌러서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셀렉트 H C 눌렀을 때는 초기화 되는 게 확인됐고요. 예, 이 정도. 그래서 오히려 세 번째 3일차에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이 부분이죠. 입력 제어 부분에서 이 타이머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타이머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연하고 싶은 시간만큼을 여기서 계산해서 지연을 시켜주고 그 타이머가 ON이 되는 순간에 두 번째 1초짜리 타이머가 돌아라 하는 이 부분만 해주면은 여기서는 카운터 값을 가지고 출력에서는 카운터 값만 가지고 문제 램프에 켜질 위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은 문제가 쉬웠다. 그래서 72의 문제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타입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PS 문제가 1, 2, 3일차 하는 날짜가 어려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 다 3일차다, 1, 2, 3일차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72의 문제 풀이 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